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혹시 게임 혹은 팀 MVP를 먹거나 킬을 많이 해도 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제가 댓글로 자주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마 대부분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리 못하는 여러분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캐리력이 더 올라가고 잘해도 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팀원들이 극단적으로 부진하다면 팀게임에서 승리하기는 당연히 힘들어지니까요.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거 영상에서 짧게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킬을 많이 하거나 게임이 잘 되는 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졌다면 그 이유가 여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도적인 플레이라 하면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 게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도적인 플레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발로란트는 기본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과 수비 각각 12라운드와 그 속에 미니게임이 존재하죠. 이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 수를 쓰는지에 따라 게임이 다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이걸 전제로 생각한다면 꽤 쉽게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 라운드마다 A 전진을 나간다면 상대가 스킬을 쓰거나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상대가 매 라운드마다 러쉬를 온다면 우린 백업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플레이에 대처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제로 좀 더 변칙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들의 유일한 변수는 교전에서 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총이 잘 맞아서 게임이 잘 풀린다면 변수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운영해 주면서 게임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고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실전 강의 영상에서 나왔던 바인드 수비 진영의 레이즈입니다. 같은 영상을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피킹을 통해 1차 교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B를 의심할 수 있게 되죠. 이전 라운드들에서 러쉬가 아닌 반대 사이트는 조용했던 상대의 특성을 파악해 곧바로 백업을 가줍니다. 개코가 TP를 통해 플래시를 사용하고 후카 정보를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찍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백업을 가지 않았고 B는 페이크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Z가 B롱에 찍힙니다. 추가로 트레이드 마크를 통해 정은에 한 명 더 진입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Z의 피킹이 진입하려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트레이드 마크가 부서진 이후에도 진입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B는 페이크라는 확신이 생겼고 곧바로 목욕탕을 밀어줍니다. 설령 상대가 B를 오려고 했더라도 대략 30초 이상을 B에서 소비했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을 미는 이유는 상대가 B롱 인원이 무조건 TP를 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 전진을 통해 목욕탕을 지워내거나 숏을 지워낼 수 있다면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했죠. 상대에게 B사이트 인원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젠 목욕탕을 지우는 게 아니라 B 진입을 대비해 뒤치기도 가능한 포지션을 잡아야 했죠. 그래서 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B사이트 진입이 없었고 돌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뒤늦게 TP를 견제하기엔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숏까지 밀어서 후카 인원들의 로테이트를 잘라먹을 생각을 해줍니다. 예상대로 B롱 인원이 모두 TP를 탔습니다. 하지만 숏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팀원을 기다릴 겸 홀드해줍니다. 운이 좋게 브림스톤을 잘라냈습니다. 앞을 견제하면서 가는 모습을 통해 선발대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고 동시에 피닉스를 죽였던 킬조이의 백업을 자를 생각을 합니다. 한 명 더 TP를 탔습니다. 이를 통해서 킬조이를 제외한 모두가 A에 있다는 정보도 가지게 됐죠. 방금 발소리를 통해 킬조이가 본대로 합류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정면으로 싸울 생각을 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빠지러.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수류탄을 꺼내드는 순간 스카이가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코의 모습을 통해 둘의 인포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트리플에 수류탄을 넣어서 압박을 주고 곧바로 붙어 분봇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개피였던 스카이가 죽었죠. 그래서 개코한테 곧바로 붙어
변수를 주지 않고 정면으로 끝낼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프. 여기서 개코의 위치가 엄폐를 통한 타이밍 싸움이 아예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엄폐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골라 마음대로 피킹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나 바로 트리플로 붙는 것을 생각해 분봇을 사용하지 않고 피킹을 나가줍니다. 반대각도 신경 써야 되는 개코의 입장에서 이 싸움은 집중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고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었네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지컬적으로 폭발적인 플레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군이 교전에서 거의 다 패배했음에도 라운드는 이겨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운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핵심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바로 상대가 뭔가를 할 때까지 마냥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라운드를 시작하자마자 일선 교전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킬을 하는 게 베스트지만 못해도 스킬을 빼내겠다는 생각이었죠. 또한 빠른 백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싸우려고 했고 아군의 인포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상대의 수를 읽어 우리가 활용 가능한 땅을 넓혔고 정보도 최대한 확보해줬습니다. 이 정보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해서 쉽게 킬을 할 수도 있었죠. 매번 전진을 나가고 특정 지역을 확보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들을 높은 확률로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가 예측을 하더라도 쉽게 막을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알아채고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상황들은 이전의 상대 플레이나 해당 라운드의 정보들을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플레이와는 다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인 거죠. 실전 영상에서는 킬을 위해 몸으로 피킹을 했는데 상대가 소리 없이 더블 피킹으로 저를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번엔 안전하게 폭발봇을 굴려주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안전하게 점프 피킹을 통해 최소한의 인포를 유지하면서 스카이에게 TP를 통해 드론을 부탁해도 됩니다. 상대가 반대의 힘을 많이 준다면 전진을 통해 특정 지역을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백업을 가려고 했지만 상대 수를 읽고 한 발 빠르게 대처했죠. 비슷하게 행동해주는 겁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상대 플레이 스타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엔트리나 타격대의 경우에 팀원의 리콘이나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게임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헤이븐의 차고를 공략하고 싶다면 팀원 소바에게 리콘이나 드론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 창문이 거슬리니까 연막을 요청해도 좋겠죠. 만약 상대를 흔들어서 우리 플레이를 알 수 없게 하려면 혼자 뒤늦게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킬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결국 발로란트는 땅 따먹기 게임이니까요. 핵심은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팀원들과 이걸 바탕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했었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수비 땅만 가져줘도 상황은 많이 유리해집니다. 앞서 말한 헤이븐의 차고도 있고 어센트의 A숏을 예로 들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레이즈 혹은 소바 같은 드론 스킬들을 이용해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가 A숏에 1선을 맞고 소바가 뒤에서 드론을 사용해줍니다. 커비에서 드론을 부순다면 Z가 곧바로 트레이드가 가능할 겁니다. 이러면 5대4로 상황이 바로 만들어지니까 천천히 다른 곳을 갉아먹거나 곧바로 A 사이트로의 러쉬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만약 상대가 커비가 아니라 더 뒤에서 본다면 소바의 드론으로 최대한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낚시 자리를 포함한 각들을 최대한 지울 수 있고 Z는 이걸 바탕으로 A숏을 차지하거나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A숏만 밀려나더라도 상대는 총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되고 압박을 받게 되죠. A에 힘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Z는 팀원의 스킬을 이용함으로써 변수를 줄이고 킬 각을 볼 수 있고 상대를 밀어낼 수도 있죠. 그냥 밀려날까요? 최소한의 스킬을 활용해서 밀려나겠죠. 아니라면 상대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시자 또한 여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걸 안다면 감시자가 스스로 하거나 우리가 럴킹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감시자의 존재 자체를 럴커로 의식하게 한 뒤에 본대 화력에 보태줄 수도 있겠네요. 또 본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 백업을 유도한 뒤에 비어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로테이트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를 통한 백업 인원을 알려줄 수도 있고 파고들어서 킬을 낼 수도 있겠죠. 많이 당해본 수법들일 겁니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고 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우리가 특정 지역을 갖게 된다면 정보전에서 훨씬 유리해지고, 정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건 교전에서도 유리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팀원이 더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가능하면 킬도 내는 거죠.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안전하게 이기려면 정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게임이 계속 기울고 지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무리하게 피킹을 나간다거나 무지성으로 교전을 한다면 킬을 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트레이드를 당할 수도 있겠죠. 수비 진영이라면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중요하고 필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죽은 뒤에 팀원들이 킬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는 것 같아서 죽지 않으려고 몸을 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상황도 잘 나오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게임에서 말린 팀원들이 스스로 올라와주고 잘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게임에 자신감이 붙은 키플레이어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죠. 이 덕분에 말린 팀원들이 자신감이 붙고 잘해지는 경우는 꽤 있으니까요. 이 말은 1, 2등의 손에 게임이 달렸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1, 2등이 게임을 바꿀 수는 있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너무 욕하지도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팀 탓을 자주 하긴 하는데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다의 수준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본인까지 말리고 텐션도 죽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조절하는 겁니다. 언제는 주도적으로 전진을 나가서 지역을 확보하기도 하고 언제는 소극적으로 사이트 안에서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많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이만큼 바꿀 수 있다는 압박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죠. 제가 말한 플레이들을 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캐리하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 무조건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판만 하고 마는 건 아니니까 다음 판이나 나중을 기약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방송에 오셔서 질문하신다면 댓글보다는 조금 더 맞춤형으로 답변이 가능해지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